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두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밴쿠버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돌아와서까지 되게 적지 않은 분들이 밴쿠버 어학연수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셨고, 그리고 DM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밴쿠버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밴쿠버 어학연수에 대한 Q&A를 해볼까 합니다. 두둥. 영상을 만들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만들기까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그 밴쿠버 어학연수에 관한 경험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밴쿠버를 어학연수지로 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영어권 나라 중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밴쿠버가 이미 어학연수로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학원도 되게 많고 영어 학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고를 수 있는 그 폭이 되게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 뭔가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밴쿠버를 어학연수지로 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밴쿠버를 가기 전에 제가 기대를 했던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는 그런 경험이 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상생활을 할 만큼의 영어 실력을 기르는 거. 제가 어디 외국을 가서나 여행을 가서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영어 실력? 그런 게 제 첫 목표였어요. 제 목표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어에 대한 욕심이나 영어에 대한 목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유학원과 어학원에 관한 질문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유학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유학원과 이제 밴쿠버 현지에 있는 유학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밴쿠버 오기 전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저는 일단 밴쿠버에 있는 유학원을 지인 소개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밴쿠버 현지 유학원을 이용할 때는 이제 상담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때 이럴 때 좀 불안함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밴쿠버에 와서는 국내 유학원보다 좀 더 확실한 케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밴쿠버 현지에 밴쿠버 유학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을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확실했던 것 같고요. 그럼 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첫 번째는 제가 홈스테이를 했기 때문에 홈스테이 연결에서부터 공항에서 홈스테이까지 픽업도 했었고, 물론 비용은 냈지만 이제 밴쿠버에서 통장 개설, 밴쿠버 현지 통장 개설이랑 이제 휴대폰 유심칩 사는 거, 그리고 현지에 대한 설명들, 어디가 관광지로 유명한지, 가볼 만한 데가 어딘지, 그런 거 처음에 밴쿠버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밴쿠버에 대한 소개까지 간단하게 OT 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밴쿠버 어학연수 오기 전에 한국에 있는 유학원도 많이 발품을 팔아봤고, 한 4-5곳은 제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가격 비교가 일단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그 가격 안에. 그때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제 지인이 소개시켜준 밴쿠버 현지 유학원이 가장 저렴해서 그 유학원에서 어학원 연계부터 이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어학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랩이라는 랩이라는 어학원을 다녔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개월 동안 이제 어학원을 다녔었고, 제가 랩이라는 어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액티비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일단 들었고, 비교적 다른 학원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엄청 학구적인 학원은 아니에요. 그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귈 수 있다. 친구들 사귀기가 굉장히 좋은 학원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그 수강료 안에 학원 수강료 안에 액티비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애틀이나 이렇게 멀리 가는 액티비티만 빼면 다 무료로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다녔던 랩 어학원에 대한 장점이었고, 단점은 제가 느끼기에 좀 수업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 아무래도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어학원이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체계가 조금 부족하고 레벨업에 대한 그런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어떻게 하면 레벨업, 어떻게 하면 레벨업, 이런 확실한 경계가 없고 내가 속한 반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레벨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준이 조금 모호하고 내가 만약에 이 반에 적합하지 않는 레벨인 것 같다 했을 때 레벨을 바꾸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안 바꿔줬어요, 그 반을.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좀 있었고, 저는 그래도 만족하면서 다니긴 했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문입니다. 바로 어학원 몇 개월 신청하고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직접 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뭐 수업을 들어보거나 한국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을 잘 못 잡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몇 개월을 신청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학원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국내 유학원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국내 유학원에서 조금 길게 수강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진짜 적게는 3개월. 근데 3개월은 거의 추천을 안 했고 5개월에서부터 6개월 이런 장기로 등록을 많이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지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3개월을 많이, 진짜 최대 3개월을 많이 등록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어학원마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내가 이 어학원은 어떤 어학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가도 시즌마다 학원 분위기가 다르고 막상 갔을 때 나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어학원을 등록하는 걸 저도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어학원이 잘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주변에도 길게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장기인데 6개월이면 어학원을 굉장히 장기로 등록을 한 친구인데 6개월을 등록을 하고 왔다가 학원이 맞지 않아가지고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한 친구도 봤어요. 왜냐면 이게 환불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유학원에 연계를 해서 왔기 때문에 환불 받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 아마 유학원에서 연결이 되면은 할인을 받아서 아마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할인을 많이 받아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환불을 받아도 많이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진짜 제 친구는 어학원 비용 전체 중에서 거의 6만 원인가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던 친구도 있어가지고 저 같아도 그냥 학원을 꾸역꾸역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니까 최대 3개월 그렇게 등록하시고 와서 만약에 학원이 마음에 든다 하면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지에 와서 현지 유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웬만한 어학원들은 다 학원을 수강하기 전에 수업을 무료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수업을 무료로 들어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밴쿠버에 현지 오셔서 유학원에 돌아다니시면서 어학원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학원 무료 수강을 해보시고 어학원을 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많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학원 다니시면서 영어 실력 얼만큼 늘었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밴쿠버 오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과연 내가 어학원 다니면서 얼만큼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을지. 그래서 검색을 많이 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학원을 다녀서는 영어 실력 향상이 어렵다, 영어 실력 향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가기 전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하고 갔었고, 정말 저는 정말 그 기준이 낮았어요. 기대치가 낮았고 내가 영어 향상에 대한 기대치도
기준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영어 학원이 이제 풀타임을 제가 다녀서 거의 9시간 동안 9시간 주 5일을 학원을 3개월 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영어가 제 생각에는 안 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뭔 소리지? 입을 꾹 닫고 정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9시간 동안 영어를 듣고 조금이라도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을 때 문법이나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혼자서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떤 문법을 써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대1로 수업을 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는 이 단어를 쓰는구나 하면서 조금씩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이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는데 막 게임도 많이 하고 게임 위주의 그런 수업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어떻게 단어를 쓰는지 또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하시고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영어를 못했어요. 진짜 How much is it? 이런 거,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막 이런 거랑 단어 조금 몇 개 아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말같이 한다 싶을 정도로 제가 영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내 의견을 그래도 단순한 문장이고 짧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의문문 문장도 제대로 구사를 못했었거든요. 막 주어랑 동사랑 바뀌는데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맨날 그냥 평서문이라고 하나요? 그 의문문이 아닌 그런 문장으로 그냥 막 물어보고, 그냥 일단은 뱉어야 돼요, 여러분. 못해도 그냥 뱉어요. 그냥 평서문에다가 뒤에만 올려도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밥 먹었어? 하면은 뒤에 올리면 알아듣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원어민들도 주어를 따로 말하지 않고 의문문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 모른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 뱉어요. 일단 단어부터 뱉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다. 제가 일단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런 조언은 그렇게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많이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 뱉으면 됩니다. 뱉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또 캐나다 사람들이 비교적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민족 국가고 이민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밴쿠버에 영어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그냥 뱉으세요. 막 확실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못해서 막 얘가 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라도 좀 뱉어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영어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이나, 저도 굉장히 후회가 됐던 게 기본적인 문법이나 좀 단어,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외워오시는 거, 공부해 오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기 전에 문법 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도움이 됐고, 근데 제가 단어를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어려운 단어 필요 없고 일상적인 생활에는 어려운 단어 안 쓰니까
좀 일상 회화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 일상 회화 뭐에 많이 쓰이는 문법 같은 거 공부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뱅콕 오기 전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질문 중에 하나가 홈스테이랑 룸쉐어 어떤 걸 도대체 해야 될지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처음에 밴쿠버에 왔을 때 유학원에서 이제 연계가 된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2달 반 동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룸쉐어를 했었는데, 홈스테이 장점은 일단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룸쉐어를 해야 된다면 내가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발품도 팔고 알아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홈스테이는 유학원이랑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비교적 방세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편했고 시간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홈스테이에서 지냈던 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테이 가족들을 그래도 잘 만난 편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정말 맨날 점심에 샌드위치 먹고, 어떤 친구는 홈스테이 집에서 코스트코에서 사온 치킨 있죠, 그걸 맨날 저녁으로 줬대요. 밥이랑 치킨. 그것도 양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배고픈 생활을 매일매일 했던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적지가 않아요. 밥이 일단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홈맘이 되게 친근한 분이셨고 말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말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거의 하루에 2시간 동안은 홈맘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게 또 영어 느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들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홈스테이를 결정할 때 많이 고려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떤 홈스테이는 또 굉장히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는 홈스테이도 많아요. 이제 가족들이랑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죠. 바쁘신 홈맘, 홈데디를 만나면 그분들도 바빠서 거의 마주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들이 먹는 밥이 따로 있고 학생들이 먹는 밥을 따로 주시는 그런 집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서럽잖아요. 돈도 조금 내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거리도 어학원이 모여있는 다운타운이랑은 조금 멀다. 조금 멀어서 계속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고, 컴패스 카드라고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또 엄청 싸지는 않아요. 그런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홈스테이를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좋은 홈스테이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처음에는 홈맘이 되게 너무 좋았지만 점점 이제 갈수록 내가 방을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관계가 좋게 끝나긴 했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홈스테이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처음에 밴쿠버를 왔는데 홈스테이도 안 좋은 홈스테이 만나고, 그렇다고 바로 해지할 수도 없고, 그럼 또 그 상황에서 집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처음 이제 타지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할 시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외롭거든요.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처음에 정착을 했을 때. 그 상황에 안 좋은 홈스테이 만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홈스테이 하세요, 홈스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신다면 정말 한 달 정도 계약을 하시고, 확실하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가겠다 계약을 하시고 그때 룸쉐어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홈스테이 나 가족 괜찮네 하면 연장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룸쉐어는 일단 거리 면으로는 이제 다운타운에 보통 룸쉐어를 많이 하시니까 가깝고, 이제 너무 문화생활 많고 어딜 가든지 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교통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다니기가 편하다. 정말 그런 이제 위치적인 장점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도 이제 많이 가실 텐데, 도서관도 이제 다운타운에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룸쉐어가 좋은데, 이제 또 룸쉐어도 어떤 룸메이트들을 만나냐, 어떤 집주인을 만나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적으로는 룸쉐어 하는 게
편했어요. 룸쉐어하는 게 편했고 홈스테이는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2달 반 동안 홈스테이를 지내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귀도 많이 트였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밴쿠버에 살면서 6개월을 지내고 나서 느끼는 이제 밴쿠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6개월 동안 살면서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밴쿠버가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고 평화롭고 하지만 제가 나중에 보니까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더라고요. 밴쿠버가 생각보다 맛집이나 엄청 예쁜 카페 이런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갈만한 데도 적고 그리고 자연경관은 너무 좋지만 제가 자연경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밴쿠버로 가서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워홀로 왔으면은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다. 밴쿠버를 조금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에서 일도 하면서 더 그 깊숙이 그 캐나다 문화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매너가 일단 좋고 문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기본이고 제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바로 뒤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이렇게 잡고. 그런 거에서 되게 감동. 여기서 그런 거 되게 감동 받았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긴 친절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밴쿠버입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저는 영어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배움을 많이 얻고 돌아왔고요. 생각보다 타지에서 외국에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평생 외국에서 살지 못하겠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내가 생각보다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 내가 한국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한국이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 제일 맛있고 한국 지하철 제일 좋고 물론 사람이 많아서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 한국말 잘 통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길 안에 이럴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내 말 하면 알아듣고 이런 게 세상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와서 너무 좋고 또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밴쿠버를 다녀온 그 경험과 단단해진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브드브 화이팅!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 말만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많이 또 여러분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로 가시거나 결정이 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